KB증권에서 셀트리온 회계 불확실성 완전 해소. 업종 전반에 긍정적. 셀트리온의 회계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셀트리온 3사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셀트리온 3사 및 6개 회계 법인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4년 가까이 이어졌던 감리 결과였다. 14일 김태희 KB증권연구원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거래 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셀트리온 3사의 회계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거래 정지 대상. 이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셀트리온 3사의 회계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다는 판단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증선위가 이번 제재로 회계법인들이 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 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꼽혔다. 증선위는 이 밖에도 제약바이오 분할을 시작으로 회계기준 적용 지원반을 운용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제약바이오 업체의 회계 이슈가 3년 이상 지속돼 주가에 악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금융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겠지만 셀트리온에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적 추정치를 변경을 포함한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겠지만 투자 심리 개선 효과는 클 것이라며 회계 이슈가 불거진 1월부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거듭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셀트리온 투자 포인트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할이 예상된다는 점, 아바스틴, 스텔라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꼽혔다. 자, 증권사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회계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내용이죠. 단독 김혁희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회장 불확실성 해소, 직판으로 이익률 개선. 인터뷰 3년여, 약 4년여간이죠. 분식회계 의혹 해소가 되고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 회계 보완책 찾아갈 것.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이제는 본연의 펀더멘탈 강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과학의 영역을 회계 영역으로 보려한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금융당국 결정을 존중한다. 불확실성 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이제라도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회사 대표로서 주주들에게 죄송, 호실적 기반 기업가치 제고.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업가치 제고에 보다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방침이다. 김 부회장은 회사 대표로서 그동안 주주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죄송했다. 이제 본연의 펀더멘탈을 강하게 하는 쪽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주가 부양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래서 김 부회장은 주가는 결국 매출과 이익을 늘려나감으로써 오르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자, 일각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경쟁의 심화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판으로 체질 전환이 이루어지면 내실에는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김 부회장의 판단이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는 경쟁 제품을 늘면 전차 가격이 떨어진다. 직판으로 전환하면 단가가 떨어져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파트너사와 자사 두 곳으로 나눠지던 이익을 온전히 우리가 거두기 때문이다. 화이자와 테바에 엄청난 양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글로벌 유통사에게 납부하는 막대한 양의 수수료를 우리가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 수익성은 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아직은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얘도 깃발을 먼저 꽂고 잠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 부분이 램시마, 허주마, 트록시마가 유럽에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램시마가. 그래서 먼저 시장 선점하면은 이 시장은 싸움이 끝난 거겠죠. 이 부분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단가 인하가 나오는 부분을 바로 직판으로서 수익성을 커버하겠다고 지금 언급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헬스케어의 실적, 4분기 실적이 그리고 연간 실적이 트록시마의 가격 인하와 재고 조정 그리고 직판에 의한 투자에 의한 파이는 커졌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어들었었죠. 결국은 성장통을 걷겠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며 글로벌 빅팜을 향해 가해서 반드시 갖춰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직판을 시작하고 유럽은 직판을 늘릴 예정이라며 직판을 통해 매출과 이익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작년 헬스티론 헬스케어가 브라질 연방정부 입찰 수주, 일본 허즈마 점유율 확대 등 성과를 거둔 것도 직판 전환에 따른 결과라는 전언이다. 자, 그리고 매년 한 개 이상 바이오시밀러가 출격을 앞두고 있죠. 램시마 SC의 유플라이마 올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미국 진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2023년 기준점으로 해서 램시마 SC도 작년에도 유럽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느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제품이다. 램시마 SC 대한민국의 보물이자 엄청난 신약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가면역 질환 시장이 50조 알파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파이를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결국 레미케이드, 엠브럴, 그리고 휴미라 이 세 개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20%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미국에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합병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연내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 추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셀트리온 그룹은 2020년 초 상장사 3사 합병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금은 어떻다 말하기 힘들다. 전문적으로 실무진과 검토해 결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합병에 대해서 상장사 3사 합병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지금은 어떻다 말하기 힘들다며 전문적으로 실무진과 검토해 결정한 후 발표하겠다고만 했다. 말을 아끼는 부분이죠. 그래서 2018 그날까지 2018님께서 셀동행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이 합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하게 좀 남겨주셨어요.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배구조의 단순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요거 합병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 자회사 셀트리온 제약 요렇게 남아있고 승큐원 빠져있죠. 어쨌든 간에 요 부분이 현재 합쳐져가지고 셀트리온 홀딩스는 합쳐졌어요. 그래서 홀딩스끼리는 합병을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있는데 이 3사가 합병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홀딩스 3개 통합 3개 회사 이게 가장 좋은 모습일 것 같은데요. 요 그림 하나와 그리고 이렇게 셀트리온 홀딩스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홀딩스하고 셀트리온 정리를 하면 지금 이 그림이 현재 지배 구조예요. 홀딩스 간의 합병을 완료했죠. 스키큐어는 합병을 완료 못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은 자회사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계세요. 3개 상장사가 합병을 완료했을 때 그래서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홀딩스, 통합 셀트리온 이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손자회사가 없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합병을 완료했는데 제약은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홀딩스, 통합 셀트리온, 제약이 손자회사로 남게 되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 제약을 포함한 3사 합병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가 완성됩니다. 손자회사가 없는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이상적인 지배구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이 경우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제약 지분 54.93%가 통합 셀트리온의 자사주로 편입됩니다. 약 5% 추정. 그만큼 홀딩스 보유 지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이 2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19.38%로 약 추정하신다고 하세요. 현행법을 적용해도 당장 약 플러스 0.7%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합니다. 0.7%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경우에요. 그리고 헬스케어랑
셀트리온만 합병을 하고 제약이 합병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두 번째, 셀트리온 홀디스가 보유한 통합 셀트리온 지분이 약 20% 이상, 21.32%로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 없는 방식입니다. 홀딩스 입장에서는 3사 합병은 추가 지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가장 이상적인 3사 합병을 추진할 거란 설도 있습니다. 향후 논의되는 과정에서 3사 합병이 될지 양사 합병이 될지 최종 결론이 나겠지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홀딩스 합병이 대주주를 위한 것이라면 상장 3사 합병은 개인 주주들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홀딩스 합병으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였으며 자회사 지분 추가 매입 등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상장 3사 합병은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제약회사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제약까지 포함한다면 바이오 의약품뿐만 아니라 케미컬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종합 글로벌 제약 바이오텍 회사가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합병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계세요. 상장 3사 합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창고 매출 및 헬스케어 재고 등에 대한 시장 의구심을 해소함으로써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기대가 되고, 두 번째, 지배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외인 및 기관 큰손들의 수급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조직 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판관비 등 운영비 지출을 줄이고, 네 번째, 부서 간 상호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시가총액 40조의 공룡으로 변하여 공매도의 대항력을 증가시키며, 여섯 번째,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합병 이벤트로 인해 단기 수급이 개선되어서 정상적인 주가의 복귀가 기대됩니다. 합병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겠지만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이 상장 3사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변동 대가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미 작년에 상당 부분 반영하였고, 유통사 및 헬스케어의 재고의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난 4분기 3사 모두 최대 매출을 경신하였고, 올해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4년을 끌어오던 회계 이슈가 마무리됨으로써 회사를 바라보던 시장의 의구심들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 비율 등 민감한 문제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모든 주주들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상호 간의 토론을 통해 갈등은 치유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셀트리온의 수급이에요. 한눈에 들어오죠? 최근에 기관이 계속 담았다. 연기금 오늘도 담았어요. 보이시죠? 최근에 담아왔던 게 한눈에 보입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먼저 움직였다는 부분이죠. 그쵸? 자, 회계이슈 종식을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차트인데요. 자, 바닥권 완전히 거의 바닥에서 이제 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첫 번째 요 매물대 이날 회계이슈를 12% 가까이 밀었었죠. 그쵸? 자, 확대를 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보면 자, 빠졌잖아요. 이제 이 구간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첫 번째 거래량이 지금 보면 물량을 소화하고 연속적으로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차트를 언급을 드리면은요, 이평선들이 다 이제 모아가죠? 바닥권에서 모아갑니다. 그러면서 턴이 좀 나와요. 그쵸? 이런 상태에서 거래량만 동반된다고 하면 추세 전환은 나올 수가 있겠죠. 알고 계시죠? 우리 9개월 한번 뜨면 9개월 동안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한번 우리도 계속되는 상승이 나오면 추세가 무려 9개월간 상승을 했다. 정고점 그 돌파까지 요 안에 도착할 수도 충분히 역량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진단키트 지금 수출이 제한되고 있지만 요 수출이 국내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한다면 진단키트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아직도 폭발적이기 때문에
요게 숫자를 찍을 수 있으라 기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 이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 얘는 바이오 베터죠. 얘가 다시 한번 유럽에서 속도가 나올 수 있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엔데믹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 치장, 이 처방에 대한 속도가 다시 나오길 기대해 보고요. 아바스틴 출시하죠. 그리고 램시마 미국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케미칼에 대한 성장과 기타 CMO에 대한 부분과 아조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2022년도 한 해 전반적으로 크게 한 해 놓고 보면 숫자가 증가하는 해. 그러면 이제 회계 이슈가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숫자 찍는 거는 찐이다. 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종료가 됐다. 여기에 합병 이슈까지. 그리고 흡입형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얘는 기대감. 그러나 이제는 모멘텀으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흐름을 타면 우리도 어느 순간 9개월 내내 흐름을 탈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9개월 동안 상승하더라도 올라가고 조금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금 조정받고, 과거에서 한번 봐볼까요? 어떤 그림이었는지. 자, 이때가 제일,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이때죠. 상장했을 때, 코스피 상장했을 때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이때를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이때 9개월 내내 상승했거든요. 한 8만 원대 찍고, 자, 이렇게 폭발적인 폭등을 해요. 그리고 잠깐 박스권 상승. 자, 다시 한번 보면 상승했죠. 그리고 물량 소화하고 상승, 다시 박스권 슈팅 제대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물량 소화하고 다시 한번 상승. 이 기간이, 자, 9월 8월부터 보자고요. 이때 8만 원 찍었으니까 이때부터 3월까지. 자, 그러면 대략 4개월, 3개월, 7개월에서 8개월 만에 8만 원부터 고점까지 찍었다. 이때 한번 7개월에서 8개월이면 이때 신고가 경신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다시 돌아와서 원위치로 돌아와서 지금의 모습이죠. 지금의 모습도 큰 그림에서 2022년 역대급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목적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